계속해서 2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창조 경영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기업 현실이 또, 또 어떤 조직의 오늘 이 변화무쌍한 이 시대 변화 속에서 조직이 기업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무엇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뭐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이제 핵심 주제다. 이제 이렇게 앞에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인적 자원을 가지고 실제로 소위 말하면 어떤 창조 경영의 핵심 주체로서 오늘날 어떤 인적 자원이 기능을 해야 된다.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이게 결론인데,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다양한 변화 속에서의 어떤 착종한 현실, 기업의 현실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고 늘어지는 게 뭐냐 하니까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혁신을 위해서 차원 변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안고 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이걸 이제 여기서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했죠. 창조 경영의 원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중요하다는 걸 알겠다. 또 원리나 원칙이라든지 기본 윤곽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떤 정신, 어떠한 구도를 배경으로 해서 이런 창조 경영을 수행해 나가야 되느냐. 이걸 먼저 체크를 하고 가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난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좀 별표를 하나 하시고, 좀 제 설명을 좀 잘 들어주기 바라는데, 한마디로 뭐냐, 이런 창조 경영을 수행하는 인적 자원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구도, 처음부터 끝까지 어, 견지해야 할 중요한 프레임워크, 하나의 어떤 프레임워크가 뭐냐, 생존부등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표현은 뭐냐, 여러분 아마 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소위 말하면 VPC 모델입니다. VPC 모델. 여러분 기억 혹시 나시는지 모르겠네.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기본 전제로 혹은 항상 이 창조 경영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을 해 나가는 주체로서 잊지 말고 항상 염두에 두면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작용되어져야 할 그 구도가 VPC다. 뭐 제가 생존 부등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이제 이걸 그대로 이게 나오는데 뭐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구도는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중요하다 그랬죠. 뭐 여러분 기억이 날 겁니다. V는 value입니다. P는 price입니다. C는 cost입니다. 뭐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시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조금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이거는 절대 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여러분 끝까지 이 생존 부등식이라는 좌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업에 가든 또 혹은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자기의 나라는 상품 또 어떤 이 내 아이덴티티 또 나아가서는 기업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 기업의 핵심 제품 이 모든 곳에 적용이 되어져야 할 깔고 가야 할 기본 구도가 생존 부등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 여기서 창조 경영이 하나의 원리인데 이 원리로서 안고 가야 할 원리로서 반드시 함유하고 있어야 할 내용이 창조 경영의 핵심이 생존 부등식에 대한 이해다. 이 접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어떤 제가 제품의 생존 부등식이라고 제가 제품 연구 개발할 때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기업의 생존 부등식이다. 그 기업이 시장에서 계속 존속 성장하려면 이 부등식을 만족시켜야 된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러면 기업의 생존 부등식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업이 제공하는 밸류가 누구에게? 이 밸류를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억나나요? 고객이라고 그랬죠. 고객. 고객이죠. 고객. 이게 좀 쓰기 어려운데 고객이죠. C죠. 고객, 여기서 말하는 이 부등식에 말하는 C는 코스트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고객. 그러니까 이 밸류를 정의하려면 이 밸류는 누구에게 정의되는 가치입니까? 그 기업이 타겟으로 하는 고객의 느끼는 밸류입니다. 그래서 이 V 문제를 기업이 줄 수 있는 V가 기업에서 책정한 가격보다 커야 한다. 그 다음에 그 가격은 코스트보다 커야 한다. 이제 요 두 가지가 우리가 기업의 생존 부등식이라고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겠는데, 자, 여기서 부등호를 제가 지난번에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죠. 요거 하나 하고 또 요거 하나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기억을 하시죠? 그때 제가 제품의 예를 들어서 했는데 그래서 기업의 생존 부등식이지만 그 기업의 얼굴이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그러면 A라는 기업에서 가령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죠. 자동차라는 프로덕트. 그러니까 자동차가 그 회사의 A라는 기업의 얼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동차가 이 앞에 있는 부등식 요거 어떻습니까? 자동차의 가치가 프라이스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새로 나온 모델 G다. G가 4천이다. 프라이스가 4천입니다. 그러면 그 프라이스 4천만 원의 자동차의 가치는 4천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야 이 부등식이 만족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등식이. 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이 자동차가 팔리겠죠. 또 지금 이 A사에서 만든 자동차가 프라이스 4천인데 이걸 만드는 데 드는 코스트는 이 C 코스트는 어떻습니까? 4천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 부등식 두 번째 부등식이 만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제품이나 어떤 기업의 전략을 고려할 때 밸류하고 프라이스하고 코스트 요인을 쫙하게 나열해 놓고 이 부등식이 만족되어지면 그 아이템은 그 기업은 살아간다. 미래가 있다. 그래서 창조 경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등식을 항상 머릿속에 또는 그 바탕에 깔고 가야 한다. 이게 뭐 불변의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보고 또 과제도 했고 뭐 시험도 많이 봤는데 여기 핵심은 뭡니까? 이 프라이스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프라이스가. 여러분 이 프라이스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프라이스를 배경으로 해서 V와 P 사이에 이 제품의 가치하고 요거 제품의 가치하고 제품의 가격 사이에 이게 제가 소비자 이득, 다른 말로 소비자 순 혜택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이 가격과 원가, 코스트 사이. 여기에 이제 생산자 이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생산자, 공급자 이익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두 부등식 연계되어 있는 이 생존 부등식을 만족시키면 뭡니까? 궁극적으로 소비자도 그 다음에 생산자도 이득입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걸 기업의 윈윈 전략이다.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비자도 플러스다.
생산자도 플러스다. 만약에 기업이 존립 근거가 되는 그 기업의 어떤 아이템, 제품을 가지고 기업에서도 생산자도 이득이고 소비자도 이득이라면 여러분 그 기업은 살아갈 수 있죠. 왜? 생존 부등식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문제는 여기 있죠.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개라도 자 반대다 이렇게 하살표의 어떤 방향이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소비자건 생산자건 그 누군가 한 부류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손해를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득이 아니고 손해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생산자가 이득이든지 소비자가 이득이든지 한 번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이 거꾸로 된 부등호를 유지하면서 존속할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될 게 이게 생존 부등식이죠. 이게 간단하지만 굉장히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추구하는 소위 윈윈 전략이라 할 때 이 생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걸 조건으로 해서 기업은 뭐라고요? 윈윈 전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면서 슬로건으로만 윈윈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이제 속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걸 조금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제가 볼게요. 이게 P하고 C를 한번 보여. 요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C는 작아야 되고 P는 높아야 되죠.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C는 낮아야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P는 높아야 되죠. 높여야 되죠. 그래야 이 생산자 이득이 큰 겁니다. 반대로 앞에 있는 부동식 V와 P 사이에는 어떻게 됩니까? V는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P는 낮아야 되지. 자,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요 P에. 자, 여기서 항상 갈등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앞에 VP 사이에서 소비자 이득이 생기고 P와 C 사이에서 생산자 이득이 생기는데 지금 동일선상에서 문제가 뭐냐? 이 P가 하나의 뭡니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완충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소비자 관점에서는 P가 낮아야 되고요. 생산자 관점에는 P가 높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트레이드 오프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생산자 관점에서는 높이면 이득이 많고 소비자 관점에서는 낮을수록 소비자 이득이 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적점을 찾아야 되겠죠. 이게 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여기서 P가 뭡니까? 모순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든 뭡니까? 이 기업이 생존 부등식의 문제를 놓고 전략을 짤 때는 창조 경영의 원리를 추구할 때는 프라이스를 어떻게 정할 거냐. 프라이스 세팅이 아주 중요하다. 가격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모순이 생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탄력성 문제가 굉장히 생깁니다. 이 가격의 탄력성이죠. 여러분 가격의 탄력성 이 P인데요. 이 생존 부등식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가격의 탄력성 부분인데 가격의 탄력성이 큽니까 죽습니까? 여러분 기억되죠? 당연히 탄력성이 작죠. 무슨 말인가요? 자기 마음대로 P를 이렇게 늘렸다 하는 이 늘림의 폭, 탄력성, 탄력이 되어지는 성이 크다 작다? 작다는 겁니다. 왜요? 올려봤자 뭡니까? V를 고려해야 되고 낮춰봤자 뭡니까? P를 낮춘다 하더라도 뭡니까? 코스트보다는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P 가지고 이 가격의 탄력성 분야가 굉장히 민감해요. 왜? 가격을 좀 낮추면 어떻습니까? 판매량이 늘겠지. 가격을 좀 높이면 이득은 기업에서 이득은 순이익은 많은데
이 개별 이득은 많은데 전체 판매량이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의 탄력성이 적다. 가격 가지고 뭡니까? 이 전략을 짜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어떻습니까? C는 다른 대안이 없죠. 우리가 이제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모든 앞에서도 봤듯이 뭡니까? 어, 전략을 잘 짜가서 뭡니까? 코스트는 다운시켜야지. 비용을 줄여서 성과 내자. 이거잖아요. 이 코스트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냥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아다시피 이런 코스트도 한계가 있죠. 요즘 계속 뭡니까? 고정비가 상승이 되어져요. 이 생산 시스템에서 말이죠. 그럼 기업도 동일합니다. 기업의 고정비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의 전략은 할 수 있는 한 여러 가지 합리화 활동, 코스트 다운 활동을 해야 되겠죠. 다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하나 V인데, 이 이제 밸류죠. 밸류는 업이죠. 업. 요 화살표입니다. 높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은 어디에 있느냐? P는 탄력성이 적다. 코스트는 다운시켜야 되는데 고정비 상승압에 압박을 받는다. 그럼 V는 어떠냐? 이거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픈 스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V를 높이는 데는 뭡니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 노력으로 창의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 밸류 V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V는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이 V, 다시 말하면 그 기업이나 그 제품의 가치를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고객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고객, 이 창조 경영의 이면에는 고객이 살아있어야 하고 그 고객이 느끼는 가치를 극대화시켜 주는 것이 오늘날 기업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자, 이게 이 생존 부등식이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보죠. 이 V를 높일 수 있는 주체가 판단의 주체는 고객,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고객이니까. 자, 그러면 이 고객을 위해서 고객 가치를 높여줘야 합니다. 누가? 기업이. 기업의 누가? 기업이 높여줘야 된다. 그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주체는 또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그 고객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기업 차원의 리소스, 재원이 인적 자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인적 자원이 오늘 창조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뭘 붙들고 모든 인적 자원의 역량이 결집되어져야 되느냐? V죠. 고객이 느끼는, 고객이 판단하는 가치를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인적 자원, 이런 유의 사람이 창조 경영의 핵심 요원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제가 V는 열려있는 공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열려있는 공간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제약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적 자원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의 모든 역량을 V에 초점을 두고 움직여지고 결집이 되어지고 그야말로 창조해낼 수 있다면, 혁신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기업이 살아가는데 아주 기묘한 절대적인 자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V하고 P 사이에 요 밑에 한번 보십시오. 요 밑에 V와 P 사이에서 도출되어지는 게 뭡니까? 창의성입니다. 어, 창의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P하고 C 사이에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정의되어지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 생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뭐 이해를 했겠지만 오늘날 창조 경영이다.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하다. 이런 것은 다분히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본 이 제품의 가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업이 앞에서 우리가 기술 포트폴리오에서 봤듯이 생산성,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효율적으로 해서 매출액 올리자. 잘해야 30% 현상 유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 새로운 제품 또 혹은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신사업을 한다. 이런 것은 전부 다 뭡니까? 창의성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창의성 가지고 해야 할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제 시사하는 바, 이 생존 부등식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 여하이 오늘날 어떤 기업이 생존하고 계속 존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존 부등식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 생존 부등식이라는 그 만족의 근거에서 이 생존 부등식에서 오늘날 그 중에서도 핵심이 제품의 가치더라. 밸류 문제더라. 이 밸류 문제는 바로 평가의 주체가 이 제품의 가치가 있다 없다의 판단 주체는 누구다? 고객이다. 그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적 자원, 이 자원은 창의성이 있는 자원이다. 창의성 가지고 접근하는 자원이어야 한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를 얘기했지만 사실상 기업 경영의 모든 부분이 이게 다 포함됩니다. 아까 회사에서 원하는 회사에서 끝까지 원하는 게 뭡니까? 윈윈 전략이죠.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고객을 위해서다. 고객도 좋고 기업도 좋은 거다. 그것은 어디까지 간다는 겁니까? 이제는 이렇게 기업과 이 생존 부등식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어디까지 가느냐? 사회적인 선까지 간다는 것이죠. 기업 자체의 생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선. 왜 그렇습니까? 이런 생존 부등식을 만족시킴으로써 뭡니까? 계속적으로 뭡니까? 고용을 창출하고 윈윈 기업도 플러스 다시 말하면 소비자도 플러스 기업도 플러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뭡니까? 그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오늘 창조 경영을 통해서 기업은 기업 자체의 생존 여기서 조금 전에 봤던 이 생존 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인 선까지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바탕에 뭐가 있다고요? 원리로서 작용하는 것이 뭐라고? 생존 부등식이다. 이런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했고 다시 한번 여기 또 우리가 이런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라는 창조 경영 관점에서 인적 자원의 관리를 보면서 역시 오늘 이 문제를 이 생존 부등식의 핵심 요소인 V 제품의 가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인적 자원이다. 그런 오늘날의 시대에 V를 창출할 수 있는 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자원 이런 인적 자원이 오늘날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다. 이게 오늘 이 생존 부등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사하는 핵심 자원. 이걸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 교재에서는 창조 경영의 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나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강조를 했지만 좀 이거는 어디나 적용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다 내가 뭐 응용 사례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나는 무엇보다도 이제 저 인적 자원 관리로서 이 과목을 배우면서 여러분에게 처음 시사를 했듯이 여러분 입장에서 인적 자원인 내가 가치 있는 정말 주체냐 정말 내가 이 조직에 이 기업에 정말 창의적인 인재냐 아니냐 하는 것은 무엇으로 판별이 되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이 생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역량을 가지고 있냐 내 고객에게 충분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무기가 있냐 있다면 여러분은 창의적인 인재가 될 겁니다. 그런 창의적 인재가 모여 있으면 그 기업은 굉장히 건강한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이 생존 부등식에 집어넣었을 때 분명히 생존 부등식이 만족시킨다,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창의적인 인재다. 얘기했죠, 그죠? 여러분 지금 이제 조만간에 기업에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라는 아이템을, 제품을 기업에서 샀다는 것은 뭐겠어요? 여러분이 주는 코스트보다, 프라이스, 본 것보다도 뭡니까? 여러분이 산출하는 밸류가 여러분 고객, 회사에게 더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친구는 3천만 원 연봉을 줘도 3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을 채용할 겁니다. 이 앞부분이죠. 여러분 입장에서 나는 3천만 원 받으면 그래도 만족스럽다. 내가 투자한 코스트보다는 피가 더 크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이 되면 취업을 하겠죠. 그럼 이제 다 여러분도 좋고 나 만족해 3천만 원. 그런데 회사도 3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좋아. 그러면 여러분이라는 이 인적 자원이라는 여러분이라는 주체는 그 조직에서 창의적인 인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조건은 그렇게 갖추어지는 거죠. 거기서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뭡니까? 코스트하고 P 이것보다는 V, 내가 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 이 분야를 놓고 지속적으로 창조성을 발휘해 간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좀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답을 내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굉장히 좋은 인적 자원이다. 제가 이걸 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 조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 조직을 살리는 사람, 생존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생존 부등식이 이제 이런 인적 자원이라는 오늘날 이 창조 시대의 인적 자원의 핵심 덕목,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굉장히 다시 한번 제가 좀 세밀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 생존 부등식의 D, 여러분의 어떤 삶, 또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기업이나 또 어떤 제품을 판단할 때, 또 추구할 때, 개발할 때 바로 적용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좀 여러분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을 가지면서 여러분에게 좀 더 깊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창조 경영에 올리는 별표를 한 3개 정도 하세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계속 여러분 좀 응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